전세부터 시작해서 단기 월세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꿈꾸던 1층 매물을 기다려서 성공적으로 한 내 집 마련까지. 안녕하세요. 루원 센트럴 부동산에서 리브랜딩한 루원 언니입니다. 루원시티하고 청라의 집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중개를 마쳤던 이야기를, 과정은 좀 길고 복잡했지만 정말 뿌듯했던 한 가족의 내 집 마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집을 중개했었지만 이번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예쁘게 살면서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이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세부터 시작해서 단기 월세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꿈꾸던 1층 매물을 기다려서 성공적으로 한 내 집 마련까지, 거기다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정말 초단위로 기간을 맞춰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례인데요. 아마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또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영상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우리도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은 다둥이를 둔 신혼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루원시티 센트럴타운에 34평으로 전세로 저희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하신 게 시작이었습니다. 전세로 2년을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여기는 단지도 예쁘고 어린이집이랑 학교가 가까워서 너무 좋다. 무엇보다도 단지 안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고, 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단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착을 한다면 무조건 센트럴타운으로 정착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굳어지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어리고 다둥이라 1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었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다둥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유모차를 들고 짐 들고 아이들 업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이 아닌 거,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줘야 하고, 그런 엄마 아빠도 또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문득 어느 날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1층으로 우리 집 장만해서 내려가면 어떨까? 아이들이 바로 나가서 뛰어놀 수도 있고 우리 짐도 편안하게 나를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분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생각이 부부가 똑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힘들지만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은 결정되었고 우린 1층으로 이사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게, 마땅한 1층 매물도 없었고 항상 자금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얼마만큼 받아야 살 수 있는지도 알아봤어야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1층 매물은 나올 때는 또 나와 있는데, 또 사려고 하면 1층짜리 세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에 한두 건 나올 수 있는 희귀한 매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큰 결정을 하셨어요. 전세를 다시 계약하면 돈이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전세를 나오기가 힘들고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 기다리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직접 버텨보자 하는 생각으로 같은 단지의 단기 월세 6개월짜리로 30평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34평도 살아봤으니까 30평은 어떤가도 경험해 볼 겸, 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니까 단기 월세로 들어가셨습니다.
신생아 특례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신생아가 만 24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니까 이번 신생아 특례를 못 받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만 24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단기 월세를 가감하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층이 안 나오면 다른 저렴한 주택이라도 매수해야지, 이번은 분명히 매수를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단기 월세를 선택하셨고요. 그래도 처음에 두세 달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무려 6개월 단기 월세 만기가 끝나갈 때쯤 저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통하면서 대출, 매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고르고 또 준비하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출 기간을 넘기면 이런 기회는 이제는 잡을 수가 없어서 매수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기 월세 6개월 사는 동안 저하고 계속해서 소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진짜 이 부분은 기다림의 달인이고 저는 설계의 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월세 6개월 만기 3달 전에 어느 날 드디어 이 부부에게 딱 맞는 1층 매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자마자 남편분이 하는 말은 아직도 기억나요. 오늘 가서 집 보고 바로 계약할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날 저녁 두 분 다 손 꼭 잡고 오셔서 눈빛에서 느꼈어요. 이건 우리 집이다 라는 그런 눈빛으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흘러간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집을 품에 안는 순간으로 부부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고 대출 신청만 하면 우린 웬만한 매매 계약은 끝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는 디딤돌 대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애 최초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렇게 해당을 해서 그 부분 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신생아 특례 조건이 되려면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막내가 출생한 지 만 24개월 이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신청일 기준인데 막내가 이제 곧 만 24개월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기준은 잔금일 기준 50일 이상 남기고 신청했어야 되고, 또 너무 일찍 신청하면 기금에서 대출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3개월 후 매매 잔금, 이 계산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잔금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매도자를 우리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곧 만 2살, 24개월 계산해 보니까 대출 신청일 딱 3일 뒤가 생일이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출 신청을 3일 안에 끝내야 하고, 만약에 대출 신청 서류가 미비해서 대출 신청이 퇴짜를 맞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숨이 막히죠. 저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얼마나 숨 막히고 심장이 뛰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절대로 퇴짜 맞으면 안 되는 복잡한 서류 준비 다 3일 안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절대 대출 신청 거절되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래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두 부부하고 저 중개사인 제가 이런 부분을 해냈습니다. 막내가 두 번째 생일이 되기 3일 전 드디어 디딤돌 신청 완료. 그 순간 부부 두 분이 대출 신청 여부 점검할 때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주셨을 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로 하는 중개가 아니라 삶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된 기분, 그런 기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왜 또 새 집으로 내 터전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거니까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 인테리어,
아무래도 34평 전세 사시다가 평수를 줄여서 자금을 맞추려다 보니 30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납이며 이런 부분 인테리어를 조금은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30평 A타입 구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식탁 자리가 조금 작은 부분이잖아요. 기본 구조상 4인 식탁이 들어가는 그런 집인데, 근데 이 부분은 이 집에서 다둥이 아이들과 부부 최소 6인용 식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6인용 식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부분은 입주 전 맞춤형 주방 인테리어를 진행했고요. 싱크대를 좀 줄이고 냉장고 자리를 조금 조정하고 조명 위치 조금 이동하고 싱크대 하부장 조금 구조 변경하고, 이걸 통해서 식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서 매일 가족들이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숙제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요, 그냥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상이 시작되는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바로 놀이터, 엘리베이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장을 보고 짐을 그냥 쏙쏙 들여놓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나누는 그런 내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을 만들고 있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맞는 집은 어떤 집일까?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그게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집은요, 우리 삶을 닮은 집, 우리 시간을 담아주는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버거워서 이고 살지 않고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좋으면 정착하기 위해 가감하게 매수를 계획하고, 루원시티 센트럴타운은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률도 높고, 그리고 딴 타지로 이동하는 율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매물부터 대출까지 정말 옆집 언니처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하고 힌트가 되었으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음속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루원 언니에게 연락을 주세요. 우리들의 집에 관한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세금에 관한 이야기든 대출에 관한 이야기든 아니면 투자에 관한 이야기든 모두 루원 언니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